나비가 사람이 된 꿈을 꾼 건지 사람이 나비가 된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장자가 2500년 전에 던진 이 질문에 클램프는 한 명의 여자로 답했습니다. 죽음이 아직 그녀에게 도착하지 못한 채 마녀는 오늘도 가게를 지킵니다. 소원을 이루어주며 합당한 대가를 가져가는 마녀의 일생을 알아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원의 마녀로 불리는 이치하라 유코는 오래전 죽었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데마법사 크로우리드가 단 하나의 염원을 품었습니다. 단 한 번만 더 눈을 떴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유코는 죽음 직전 영겁의 틈새에 그대로 박제되었습니다. 그녀는 안식을 원했으나 크로우의 강력한 마력에 의도치 않게 그녀의 시간을 강제로 붙들어 놓았습니다. 마녀는 그 멈춰진 시간 속에서 가게를 만들었습니다. 이승과 저승, 차원과 차원 사이의 틈새에 자리한 공간, 마치 본인처럼 차원 어디에도 존재하면서 동시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모순된 곳. 그 가게에서 마녀는 합당한 대가를 치르면 소원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마녀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この世に偶然なんてないわ。あるのは必然だ。 마녀의 눈에 세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필연으로 연결된 인과율의 그물망이었고 그 그물망 안에서 인간들은 저마다의 욕망을 품고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가게에 찾아오는 의뢰인들은 저마다 간절한 소원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마녀는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단 반드시 합당한 대가와 함께. 어느 날 새끼손가락이 굳어온다는 여성이 찾아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굳는 부위가 점점 퍼져나간다며 문제를 해결해달라 소원을 빕니다. 마녀는 잠자코 듣다가 은색 반지를 건네며 나쁜 버릇을 멈추라 조언합니다. 합당한 대가는 추후에 받겠다는 말과 함께요. 여성은 가게를 나서자마자 습관적으로 나쁜 버릇을 합니다. 바로 거짓을 말하는 행위, 거짓말. 반지에서 점차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점차 커진 연기는 반지를 감싸돌더니 결국 반지를 산산조각 냅니다. 보호막이 깨지는 순간 연기는 온몸을 휘감고 여성은 달려오는 트럭을 피하지 못해 치이고 맙니다. 이 소원의 대가는 결국 목숨이었던 거죠. 창고 정리를 하던 어느 날 마녀에게 또 다른 손님이 찾아옵니다. 어느 젊은 여교사는 창고에 골동품을 구매하고 싶다며 요청합니다. 마녀는 돈은 필요 없고 절대로 상자를 열어보지 말라는 당부와 함께 물건을 건네줍니다. 교사는 이를 어겼고 상자 속에 담긴 물건을 사용합니다. 5가지의 소원을 들어주는 원숭이 손은 그녀의 소원을 이루어 주었고 탐욕스러운 5가지 소원을 모두 빌자 마지막에 원숭이 손이 그녀의 목을 조르고 그녀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를 방관하는 마녀를 통해 대가의 무서움을 알 수 있었죠. 마녀가 마냥 불운의 결말만을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쌍둥이 자매 언니의 불운을 걱정하는 동생의 의뢰였지만 실상은 동생이 무심코 내뱉어온 부정적인 말들이 언니를 구속하고 있었습니다. 마녀는 직접 해결하는 대신 아르바이트생을 그 주변으로 보내 문제를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언니는 변하고 싶다는 소원을 빌고 마녀는 머리카락을 대가로 받아 구속을 풀어줍니다. 마녀는 언제나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 않습니다. 힌트와 계기만을 제공하며 의뢰인 스스로 인과를 깨닫길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어느 날 필연적으로 가게에 흘러들어온 한 소년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마물을 보고 끌어들이는 체질 때문에 늘 귀신에 시달리는 고등학생 와타누키 키미히로. 어느 날처럼 마물에 쫓기다 마녀의 가게로 흘러들어옵니다. 마녀는 마물을 보는 체질을 고쳐주는 대신 합당한 대가가 쌓일 때까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통보합니다. 반강제였으나 와타누키는 자연스럽게 가게에 머물며 자연스럽게 일을 하였습니다. 마녀는 습관처럼 이 또한 필연이라는 말을 중얼거립니다. 아르바이트생도 마녀의 의뢰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는 온갖 잡무와 의뢰의 보조를 맡으며 타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켜보게 되죠. 이 과정에서 마녀는 와타누키를 넘어 화면 너머의 우리에게도 인생을 관통하는 묵직한 철학적 메시지를 던집니다. 마치 우리가 와타누키가 된 것처럼 소년이 겪는 일련의 사건들은 곧 우리의 질문이 됩니다. 쌍둥이 자매의 소원을 통해 말이 가진 구속력과 그 책임의 무게를 깨닫게 하고 공원의 수수께끼 여인과 거미의 저주 사건을 통해 일방적인 희생이 결코 정답이 아님을 역설합니다. 무차별적인 희생은 남겨진 인연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인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예의임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배움을 통해 와타누키는 본인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아이의 고통을 알아차리고 스스로 타인을 위로하는 법을 깨달으며 한 뼘 더 성장합니다. 파편 같던 인연들이 모여 소년의 세상은 홀로라는 시린 고독 대신 타인과 맞댄 온기로 채워지게 됩니다. 마녀는 이를 의도하며 행동했습니다. 마녀 역시 소원의 대가의 규칙에 묶인 존재로 무조건적인 베품이 훗날 가혹한 대가로 돌아올 것을 알기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때문에 소년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며 언제나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이 가장 잔인한 형태로 작동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평화롭던 일생은 찰나의 사고로 무너집니다. 어느 날 와타누키는 학교 발코니에서 추락하며 생명이 위태로운 치명상을 입게 되죠. 비극의 원인은 와타누키가 좋아하는 동급생 히마와리였습니다. 그녀는 타인에게 본의 아니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파멸적인 체질을
갖고 있었고 등을 치며 인사했던 그녀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고는 필연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마녀는 죽어가는 와타누키를 보며 가슴이 아팠으나 직접 나서서 그를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유해된 죽음이자 중립적인 집행자로 대가 없는 선의를 베푸는 것은 차후 와타누키에게 더 가혹한 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죠. 다행히 와타누키가 맺은 소중한 인연들은 대가를 지불해서 자진해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도메키는 와타누키가 흘린 만큼의 피와 육체적 고통 50%를 대신 짊어졌고 히마와리는 수술로도 지울 수 없는 거대한 흉터를 자신의 등으로 옮겨받으며 와타누키를 살립니다. 자신과 크로우의 원제로 태어난 인과율의 결손, 존재하지 말았어야 할 아이가 어느덧 이토록 단단한 인연들을 맺어 이렇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사실 마녀와 소년의 인연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와타누키 키미히로는 우연히 가게에 흘러들어온 소년이 아닙니다. 그의 탄생 자체가 차원을 뒤흔든 거대한 금기에서 시작된 필연의 산물이었습니다. 비극의 시작은 츠바사 크로니클 세계에서 시작됩니다. 샤오랑이 죽음을 앞둔 사쿠라를 살리기 위해 시간을 되돌렸을 때 죽은 자는 되살릴 수 없다는 절대 원칙이 무너지며 시간선에는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와타누키는 그 모순을 채우기 위해 태어난 존재였습니다. 이 비극의 설계자 페이왕 리드는 샤오랑의 소원을 통해 뒤틀린 욕망을 채우려 했습니다. 본래 무여야 할 존재라는 태생적인 한계는 소년의 무의식에서 자기 파괴적인 우울로 발현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마녀는 아이가 탄생한 찰나부터 페이왕 리드로부터 그를 지켜냈고 인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결국 아이는 누구보다 인연의 무게의 깊이를 아는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마녀에겐 가게의 모든 일상은 진심을 다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가게를 운영하며 축적해온 대가와 마력은 오직 단 한순간 뒤틀린 차원과 끝없는 윤회를 바로잡는 찰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겨질 아이가 무너지지 않도록 인연을 이어주고 소년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도와왔습니다. 이제 마녀는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일을 알고 있습니다. 페이왕 리드의 계획대로 모든 요소가 갖춰지자 차원들을 잇던 사슬들이 끊어지고 맙니다. 죽은 자는 되살아나지 않는다라는 세상의 굳건한 섭리가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온 세계를 파괴하며 살리려는 존재는 바로 마녀, 유코였습니다. 위대한 마법사 크로우 리드조차 이루지 못한 일, 마녀를 되살리는 일을 자신의 손으로 실현해 보이겠다는 목적 하나로 세계의 섭리를 무너뜨렸죠. 세계가 무너지려는 찰나, 마녀는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일을 수행합니다. 이 뒤틀린 세계의 시발점은 다름 아닌 마녀 본인이었습니다. 크로우의 바람으로 시간이 멈춰 죽음을 이룰 수 없는 자, 이 잘못된 인과를 바로잡기 위해 마녀는 가게에서 다른 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며 대가를 쌓았고 부족한 나머지는 크로우 리드가 남긴 생명과 마력을 지불하여 채워 넣었습니다. 그 거대한 힘과 사쿠라 일행의 힘으로 페이왕을 소멸시키고 지독한 시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멈춰있던 마녀의 시간도 흐르기 시작합니다. 꿈은 이제 끝나 죽음을 앞둔 마녀는 꿈속에서 소중한 존재인 와타누키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이 인사를 끝으로 마녀의 길었던 일생은 마침표를 찍습니다. 나비가 사람이 된 꿈을 꾼 것인가? 사람이 나비가 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나비처럼 화려하고 덧없던 마녀의 시간은 그렇게 고요한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마녀가 떠난 자리에서 소녀는 그곳에 남아 마녀를 기다리기로 결심합니다. 1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러도 소녀는 여전히 그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느덧 마녀를 닮아버린 모습으로 그는 묵묵히 타인의 소원을 조율하며 영겁의 시간을 견뎌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의 소원을 해결하고 받은 대가, ただいま綿貫 그리운 목소리를 들은 그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작품은 막을 내립니다. 복잡하기로 악명 높은 클램프 세계관을 마녀의 일생이라는 주제로 유코의 시선에서 담아보았습니다. 해당 작품은 XXX 홀릭, 츠바사 크로니클을 완독해야 이해가 가능한데요. 각각의 작품만 봐도 괜찮지만 XXX 홀릭만 봤을 때는 마녀가 왜 갑자기 죽지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츠바사 크로니클을 보니 아 이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소원을 이루어주는 가게만으로 이런 임팩트를 주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오컬트스러운 작화와 철학적인 메시지를 계속 던지며 독자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작품이라 더 흥미진진하게 결말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단 한순간을 위해 영겁의 세월을 버티며 의뢰인의 소원을 들어주는 마녀의 일생,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해당 작품을 직접 찾아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리고 저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